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인천 동구에 있는 송림 도서관에 가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짓고 박지선이 옮겼습니다. 둑에서 언니 곁에 할 일 없이 앉아있던 앨리스는 무척 지루해지던 참이었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곁눈질 해보았으나 그림도 대화도 없어서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을 왜 읽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데이지 화환을 만드는 일이 자리에서 일어나 데이지를 꺾는 수고를 감수할 만큼 재미있을지 고민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빨간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를 스쳐 뛰어갔다.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토끼가 이런 너무 늦게 있겠어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끼가 정말로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가자 앨리스는 벌떡 일어섰다. 주머니 달린 조끼를 입은 토끼도 그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불타오른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들판을 내달렸고 운 좋게도 토끼가 생 울타리 아래에 난 커다란 토끼굴로 얼른 들어가는 모습을 때마침 보게 되었다. 앨리스는 대체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올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토끼를 쫓아 호련히 토끼굴로 내려갔다. 토끼굴은 얼마간 터널처럼 곧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밑으로 푹 꺼졌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앨리스는 멈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아주 깊은 우물에 빠졌다. 우물이 정말 깊거나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모양이었다. 떨어지는 동안 주위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맨 먼저 앨리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엇을 향해 떨어지는지 알아내려야 했었으나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우물 벽을 살펴보니 찬장과 책꽂이가 가득했다. 못에 걸린 지도와 그림도 여기저기에 보였다. 앨리스는 떨어지면서 찬장에서 단지를 하나 꺼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단지는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단지를 떨어뜨려서 누군가를 죽일까 봐 겁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동안 지나친 찬장에 겨우 집어넣었다. 휴, 이 정도로 깊이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집에 돌아가면 다들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할 거야. 집 꼭대기에서 떨어진데도 찍소리도 내지 않을 거야. 아래로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았다. 지금쯤이면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걸까? 앨리스가 소리내어 말했다. 지구 중심과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게 틀림없어. 어디 보자. 6,000km쯤 되겠군. 그때 그 정도 거리일 거야. 그나저나 위도나 경도는 어디쯤인지 궁금하네. 곧 앨리스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지구를 완전히 뚫고 나갈지도 몰라. 머리로 바닥을 딛고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틈으로 나가면 정말 웃기겠다. 이런 사람들을 반감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나라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겠어. 실례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보는 날 무식한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안 돼.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지. 어쩌면 어딘가에 쓰여 있을지도 몰라. 앨리스는 아기를 어렵사리 안았다. 모양이 희한한 데다가 팔다리를 사방으로 내뻗고 있었기 때문이다. 꼭 불가사리 같네. 앨리스가 안고 있을 때 가여운 아기는 증기기관 소리를 내며 코를 킁킁 댔고 몸을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처음 1, 2분 동안은 아기를 안고 있기가 무척 힘들었다. 아기를 제대로 어르는 방법을 터득하자마자
앨리스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이 아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분명 저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죽일 거야. 아기를 놔두고 가는 건 살인이 아닐까? 앨리스가 마지막 말을 소리내어 말했더니 아기가 대답이라도 하듯 꿀꿀거렸다. 꿀꿀대지 마. 그런 식으로 기분을 나타내면 안 돼. 앨리스가 말했다. 아기가 다시 꿀꿀대자 앨리스는 너무 걱정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려고 아기 얼굴을 보았다. 아기 코는 누가 봐도 아주 한껏 올라간 들창코였는데 진짜 사람 코라기보다 돼지 코 같았다. 이뿐만 아니라 아기 힘을 감안해도 눈이 너무 작았다. 앨리스는 아기의 생김새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울어서 그런지도 몰라.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기가 눈물을 흘렸는지 확인하려고 눈을 다시 보았다. 아니, 눈물은 없었다. 아가야, 내가 돼지로 변하면 말이지 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잘 들어줘. 앨리스가 심각하게 말했다. 불쌍한 아기는 다시 울었고 앨리스는 잠시 말없이 아기를 안고 걸었다. 앨리스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아기를 집에 데려가면 함께 뭘 해야 하지? 그때 아기가 다시 너무 심하게 꿀꿀거리자 앨리스는 놀라서 아기 얼굴을 보았다. 이번에는 틀림없었다. 영락없는 돼지였다. 앨리스는 돼지를 계속 안고 가면 아주 우스꽝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아기 돼지를 내려놓았고 종종 걸음으로 조용히 숲속으로 가는 돼지를 보자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다. 엄청나게 못생긴 아이로 자랐을 거야. 차라리 잘생긴 돼지로 사는 게 나은 것 같다. 앨리스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아는 아이들 중 돼지로 사는 편이 나을 것 같은 아이를 떠올리다가 혼잣말을 했다. 누가 그 애들을 변신시킬 방법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때 앨리스는 몇 미터 떨어진 곳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채쇼 고양이를 보고 흠칫 놀랐다. 앨리스를 본 고양이는 씩 웃기만 했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온순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발톱이 아주 길고 이빨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와 그리핀이 도착해보니 하트왕과 왕비가 왕좌에 앉아있고 그 주위에 트럼프 카드 한 벌은 물론이고 온갖 작은 새와 짐승을 비롯해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었다. 이들 앞에는 사슬에 묶인 하트잭이 양옆에서 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서 있었다. 왕 가까이에는 흰 토끼가 있었는데 한 손에는 트럼펫을, 다른 손에는 둘둘만 양피지를 들고 있었다. 법정 한가운데는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타르트가 여러 개 담긴 큰 접시가 있었다. 타르트가 어찌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앨리스는 보기만 했는데도 무척 배가 고팠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간식으로 나눠주면 좋겠다.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기에 시간을 보내려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앨리스는 법정에 가본 적이 없지만 책에서 읽은 적이 있고 법정에서 쓰이는 명칭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 저분이 판사야. 큰 가발을 쓰고 있으니까.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판사는 왕이었다. 왕은 가발 위에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전혀 편해 보이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았다. 저기는 배심원석이구나. 생물이 12마리가 있네. 저들이 배심원들인가 보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앨리스는 배심원이란 말에 의기양양해져서 그 말을 두어 번 중얼거렸다. 또래 여자애들 중 그 말의 뜻을 아는 아이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럴만했다. 하지만 배심관도 맞는 말이었다. 12 배심원들은 모두 석판에 뭔가를 바쁘게 적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 아직 적을 것이 없을 텐데요. 앨리스가 그리핀에게 속삭였다. 자기 이름을 적는 거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말이야. 그리핀도 속삭이며 대답했다. 멍청이들. 앨리스는 화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흰 토끼가 법정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라고 외친 데다가 왕이 떠든 사람을 찾아내려고 안경을 쓰고 열심히 주위를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배심원이 석판에 멍청이들이라고 적는 것이 어깨 너머에서 바로 보기라도 한 듯 잘 보였다. 심지어 그중 하나가 멍청이의 철자를 몰라 옆에 있는 생물에게 물어보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석판이 엉망진창이 되겠네. 앨리스는 생각했다. 한 배심원의 연필에서 끽끽대는 소리가 났다.
당연하게도 이 소리를 견딜 수 없었던 앨리스는 법정을 빙 돌아 그 배심원 뒤로 간 다음 기회를 엿보다가 재빨리 연필을 빼앗았다. 어찌나 빨리 움직였는지 작곡하여온 배심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연필을 찾아본 끝에 나머지는 손가락으로 적어야 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는 석판에 아무런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서 소용이 없었다. 전령관은 기소장을 읽어라. 왕이 명령했다. 그러자 흰 토끼는 트럼펫을 3번 불더니 둘둘만 양피지를 펼쳐서 다음 내용을 읽었다. 어느 여름날 하트 영화는 온종일 타르트를 만들었다네. 하트잭이 그 타르트를 훔쳐서 멀리 도망가 버렸지. 평결을 내려라.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요. 토끼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라. 왕이 말하자 흰 토끼는 트럼펫을 3번 불고 나서 외쳤다.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수였다. 그는 한 손에 찻잔을, 다른 한 손에 버터 바른 빵을 들었다. 이런 것을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전하. 모자장수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차를 마시던 중에 출석을 명받았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왔어야지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지? 왕이 말했다. 모자장수는 겨울잠 쥐와 팔짱을 끼고 법정에 따라온 3월 토끼를 보았다. 3월 14일 같습니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15일이야. 3월 토끼가 말했다. 16일인데 겨울 잠쥐도 한마디 했다. 적어두어라.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하자 배심원들은 석판에 이 3 날짜를 모두 열심히 기록한 다음 그 숫자를 모두 더해 돈으로 환산했다. 모자를 벗어라. 왕이 모자장수에게 명령했다. 이건 제 모자가 아닙니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훔쳤단 말이냐? 왕이 이렇게 외치며 배심원들을 보자 배심원들은 이 사실을 즉시 석판에 기록했다. 안 돼! 안 돼! 왕비가 외쳤다. 선고를 먼저 하고 평결을 나중에 내려야 해. 말도 안 돼요. 선고를 먼저 내리다니요. 앨리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지 못할까? 왕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싫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저의 목을 쳐라. 왕비가 목천껏 소리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들한테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당신들은 트럼프 카드일 뿐인걸요. 이 말에 카드 한 벌이 모두 날아올라 앨리스를 덮쳤다. 앨리스는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카드를 물리치려 했다. 그런데 그때 앨리스는 자신이 둑에서 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니는 앨리스의 얼굴에 떨어지는 낙엽을 가만히 치워주고 있었다. 앨리스, 일어나.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자? 언니가 말했다.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 앨리스는 여러분이 방금 읽은 갖가지 신기한 모험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언니에게 이야기했다. 앨리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언니는 앨리스에게 입을 맞추고 말했다. 정말 이상한 꿈이네. 하지만 이제 차 마시러 뛰어가야 해. 이러다 늦겠어. 그래서 앨리스는 일어나서 달렸다. 뛰어가면서 정말 근사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니는 앨리스가 달려간 뒤에도 가만히 앉아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동생 앨리스와 앨리스의 멋진 꿈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가장 먼저 꿈을 꾼 동생 앨리스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앨리스는 작은 손으로 언니의 무릎을 끌어안고 반짝이는 눈동자로 언니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앨리스의 목소리가 들렸고 항상 흘러내려 눈을 찌르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려고 머리를 희한하게 살짝 젖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앨리스의 꿈에 나온 이상한 생명체로 되살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다. 흰 토끼가 급히 지나가자 발치에 긴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렸고 겁에 질린 생쥐는 옆에 있는 웅덩이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3월 토끼와 친구들이 끝나지 않는 다가회를 하느라 찻잔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운 나쁜 손님들에게 처형을 명령하는 왕비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렸다. 접시와 그릇이 사방에서 깨지는 가운데 아기 돼지가 공작 부인의 무릎에서 재채기하는 소리.
그리핀의 외침, 도마뱀이 석판에 기록할 때 연필에서 나던 끽끽 소리, 진압당한 기니피그가 숨이 막혀 캑캑대는 소리가 다시 한번 허공에 가득했고 멀리서 가여온 가짜 거북이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렇게 언니는 눈을 감고 앉아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있다고 어느 정도 믿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모든 것이 지루한 현실로 바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이 바스락대는 소리는 바람 때문이고 웅덩이에 있는 잔물결은 흔들리는 갈대 때문이고 찻잔 달그락대는 소리는 짤랑대는 양들의 방울 소리일 뿐일 테지. 왕비가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는 목동의 목소리이고 그리핀의 외침은 아기의 재채기 소리겠지. 온갖 이상한 소리들은 분주한 농장마당에서 뒤섞여 들리는 떠들썩한 소리로 바뀔 것이다. 한편 가짜 거북이의 괴로움에 찬 흐느낌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울음 소리로 바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니는 동생 앨리스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꾸밈 없고 애정어린 마음을 간직한 모습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오래전 이상한 나라에 대한 꿈 이야기가 포함되었을지 모를 갖가지 신기한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며 아이들의 눈을 반짝거리게 하는 모습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행복한 여름날을 떠올리며 아이들의 순진한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소박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앨리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여기서 앨리스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